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기 정역 운전이 가능한 미완성 치권 회로도이다. 자, 보고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전동기는 이제 가동 중 정역을 곧바로 하면 과전류와 기계적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타이머로 지연 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잡아놨네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주회로고 이 부분이 제어회로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역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미완성본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자,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완성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정역 운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편의상 1, 2, 3번, 4번, 5번, 6번, 4번 왔을 때, 그러니까 2번, 5번은 이제 그대로 가고, 자, 1번과 6번, 그리고 3번, 4번. 자, 이렇게 이제 결선해 주시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자, 바로 역회전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평상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연결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회전이죠. 자, 얘가 정회전이고, 자, 이 부분은 역회전.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번호 갖다 쓰게 되면 단순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잡으시면 자, 위쪽은 1, 2, 3번이니까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 답을 갖다가 그리실 때는 자, 이렇게 1, 2, 3, 4, 5, 6 자,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표시사항으로 잡아놓는 거니까 1번에 와서 몇 번이 가야 된다? 6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그대로 가고 자, 끝에 있는 거는 어떻게? 자, 이렇게 처음으로 연결이 자,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1번, 6번 가고 2번, 5번 가고 3번은 4번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자, 가면 자,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보조 제어의 미완성본을 완성하시오. 접점에는 접점 명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EOCR이 있는데 EOCR은 이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그러니까 전동기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작동돼서 자, 전원을 차단시키죠. 그래서 전동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푸시 버튼을 눌러요. 그럼 쭉 가서 T1이 여자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 X1이 여자됩니다. 자, 자기유지가 되겠죠? 자기유지가. 그 다음에 MC1은 언제 들어가요? T1 초후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자, T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색상으로 한번 자, 표시하겠어요. 자, T1 초 후에, 그렇죠? T1 초 후에 딸까닥 붙어서 어쨌든 내려가가지고 MC1이 여자 되려면 여기는 뭐가 돼요? B접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B접점이. 그러면 자, 인터록이 들어가야 되니까 MC2가 되겠군요. 2가. 그럼 쭉 해서 MC1 여자, 그 다음에 패로 되고요. 자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록에서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인터록 접점인 MC1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서 얘가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X1이 여자 됐으니까 이것도 인터록에서 열려있는 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회전이 계속 들어가요. 정회전이 계속 자,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MC1이 여자가 되면 얘가 열리면서 자, T1과 X1은 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자되니까 요게 이렇게 자, 빠지고 그 다음에 얘가 빠지면서 자기유지가 해제되더라도 요렇게 해서 그렇죠? 요놈에 의해서 MC1은 계속 정회전을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전 중에는 타이머 T1과 X1을 소자하도록 이렇게 만든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 얘를 갖다 이제 역회전 시키려면 어떻게 돼서 자, 정지 버튼 눌러가지고 자, 원래로 되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자, 원상 복귀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누르는 자, PB2를 갖다 누르게 되면 쭉 내려와서 자, T2가 여자되고 X2가 여자됩니다. 자, 요거에 의해서 자기유지. 손을 떼도 이렇게 자기유지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T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패로 되고 쭉 내려와서 MC2가 여자 되고요. 자기유되고. 자, 요게 열려버리니까 T2와 X2는 소자되고. 자,
자, 그 다음에 계속 역회전 들어가는 자,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거, 요놈, 요놈, 자, 요놈을 자, 여기다가 맞춰서 그려넣어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세 번째, 과범위 결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이오시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오시아.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번 볼까요? 계단의 전등을 계단의 아래와 위에 두 곳에서 자유로이 전면할 수 있도록 3로 스위치를 사용하러 간다. 주어진 미완 성도면을 완성하시오. 이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자,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자, 반대쪽이죠. 하나는 전원 쪽에 무조건 오고, 하나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요 스위치를 갖다가 3로 스위치를 썼다는 얘기죠. 갈 수 있는 길이 세 방이라는 얘기니. 그러면 자, 일단 하나는 무조건 램프 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위치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 램프로 이렇게 자 가야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거쳐서. 그 나머지는 이제 선을 갖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자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상태가 되면 얘는 점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를 갖다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자 여기가 끊어진 상태되니까 자 꺼지겠죠. 그죠? 자 꺼진다. 자 근데 요거 갖다 켜려면 다시 이렇게 하면 켜지는 거고. 그쵸? 요 상태에서 쭉 끄고 가가지고요. 여기서 얘를 갖다 켜려면 이렇게 전환시키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되는 거니까 다시 켜지게 되고 자 밑으로 내리면 꺼지게 되겠고 자 그런 부분 되겠군요. 자 그래서 2번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집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이런 결선도 그릴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는 램프로 그 다음에 하나는 램프에서 스위치를 거쳐서 전원으로 다시 간다는 거.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전선로의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 단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 단락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로상에 지금 발전기 변전소, 그 다음에 선로상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팩의 기준 용량으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 용량은 10메가가 될 것이고, 자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만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발전기는 12%, 그다음에 변압기는 3%, 그다음에 선로상은 지금 4%짜리가 병렬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17%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단락 지점까지의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가 17%이기 때문에 자, 17%에 대한 팩에 자, 곱하기 10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58.82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락 용량을 구해 봤습니다. 단락 용량을.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양수량이 18, 전향동 20의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 단 펌프 효율은 70%고요. 여유 개수는 10%를 준다고 한다. 이렇게 물었어요. 전동기의 자, 소요 출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효율에다가 9.8 QHK를 쓰던지 6절미 효율에다가 QHK를 쓰던지 얘랑 같은 것은 효율에다가 0.163의 QHK를 쓰던지 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자,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양수량인데 단위가 초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거는 자, 단위가 자, 바로 뭐예요? 분당이다. 연내기 분당.
9.8을 갖다 60으로 나누면 0.16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하고 9.8인데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6.12분의 1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당이니까 자 바로 요거나 요 식을 쓰시면 자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6.11 써볼게요. 6.12에다가 효율은 70%, 그 다음에 QHK니까 Q가 18이고요. H가 20m, 그 다음에 10% 여유니까 그러니까 전달계수 여유계수는 1.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4번을 계산하시면 92.44가 나오네요. 92.44kW. 자, 간단하죠? 공식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워놓으시면 풀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다. 4번. 자,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요. 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에 ABC의 세 공장을 세워 세 대의 급수원벌 P1, P2, P3로 다음 계획에 따라 급수 계획을 세웠다. 조건과 미완성 시건수 도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있어요. 자, 조건입니다. 1번. 공장 ABC가 모두 휴무일 때 또는 그중 한 공장만 가동할 때는 펌프 P1. 자, 모두 쉬거나 하나만일 때는 P1. 두 번째. ABC 중 어느 두 개가 가동할 때는 P2, ABC 세 개가 모두 가동할 때는 P3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요거고 여기 시건수도고 그 다음에 진리표를 갖다 먼저 작성을 해봐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P1은 그죠? 다 쉬거나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되겠죠? 어느 하나. 이렇게. 자 나머지는 다 0이네요. 그 다음에 자 P2는 어느 두 개죠. 두 개짜리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두 개짜리 있는 거, 두 개짜리 있는 거, 두 개짜리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쉬는 거죠. 그 다음에 P3는 이제 요 밑에만 있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 이렇게 맞춰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접점과 기호를 삽입하여 도면 완성하고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갖다 먼저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3번을. 자, P1을 보면 A바, B바, C바죠. 플러스. 그 다음에 A에다가 자, B바, C바고요. 자, 플러스. 자, A바에다가 B, C바. 그렇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A바, B바, C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할 게 A를 갖다 예를 들어서 0과 1일 때 요거는 A바로 쓰고 요거는 A로 쓴다. 그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P1인데 요거를 갖다 간소화시키려면 공통적으로 얘가 이제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보면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요거 보면은 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게 있죠. 자, 즉 어떤 거 이용하는 겁니까? A 플러스 A는 A다.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A도 A다. 그러니까 A를 갖다가 똑같은 거를 두 번을 써서 얘를 갖다가 세 묶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B바 C바가 공통이죠. 그러면 B바 C바 공통이고 A바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A바 C바가 공통이죠? A바 C바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B바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플러스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A바 B바가 되겠죠? A바 B바에다가 C바 플러스 C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자, B바 C바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A바 C바 자, 플러스요. 여기는 A바 자, B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B바 C바, A바 C바, A바 B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 P1에 있는 거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P1에 있는 거하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C바가 있는 게 있죠. P1이 C바가 있는 게 있다. 그럼 C바가 있는 게 요거랑 요거네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저건 하나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뭐 무슨 뭐에다가 C바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묶을 수가 있는 것이 자, 어떤 형태가 되느냐? 보게 되면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B바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B바니까 그럼 B바로 묶어주면은 뭐예요? C바 플러스 A바 플러스 A바 C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내비두면, 그죠? 요걸 놔두면 이렇게 해서 자, 공통 내는 게 또 뭐예요? A바잖아요, A바. 그 A바에다가 자, B바 플러스 C바, 자, 플러스 B, C바다. B바, C바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갖다가 A바로 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자, B바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기다 표현할 때 보면 그쵸? 자, 여기 C바가 있잖아. 그러면 C바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자, B바를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바로 묶어. 여기를 갖다 A바로 묶고 그 다음에 자, B바, C바. C바가 있으니까 여기 뭐예요? 자, B바. 그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따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B바로 묶을 수 있다. 여기를 B바로. 여기를 자, B바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바, C바죠? C바는 있으니까 요거는 뭐 A바가 자, 위에 거는 뭐 A바, C바가 되겠네. 그러면 C바에다가 여기는 A바. 자, 요렇게 또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는 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답을 두 개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죠? 선택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요거 순서라서 바꾸면 A바, C바니까 A바 플러스 C바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자, 가능하다. 그쵸? A바, B바, A바, C바, B바, C바. 그 다음에 A바, B바, B바, C바, A바, C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자, 저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P1은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P2 값을 해봐야 되겠죠. P2. 자, P2는 어느 두 개니까 이제 자, P2는 자, 요거는 A, B, C바죠? C바. 자, 플러스 요거는 A, B바, C. 그죠? A, B바, C. 자, 플러스 요거는요. A바, BC. A바, BC. 근데 요것도 요 시퀀스가 맞춰요. 맞추게 되면 지금 요거 자, P2는 A로 묶은 게 있네. 그럼 요거는 A로 묶을 수 있네. 요거는. 그죠? A로 묶어주면 자, B, C바 플러스 B바, C. 자, 플러스 A바, BC. 그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갖다 맞춰던데 넣으면 A의 B, C바잖아. A의 자, B, C바. 그 여기다가 자, B의 요거는 C바. 그 다음에 자, 뭐예요? B바, C. 자, 근데 요거 보니까 뒤쪽에 묶어야 될 게 있어요. 뒤쪽에 요거 A바, 자, BC.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느냐? 얘가 B가 돼야 돼, 얘가. 자, B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맞춰가지고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A바, C, 얘가 B가 된단 말이야. B. 그러면 자, 요거는 그린 거야. 그러면 자, A의 B, C바니까 자, 여기는 이제 B 있어요. B가 있으니까 여기다 자, C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 B바, C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B바가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맞춰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 값에 대해서 여기다가 맞춰서 자, 그래야지 이런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P3는 뭐예요? P3는 A, B, C가 되겠죠. 뭐 이렇게 A, B, C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P3는 논리식은 뭐가 된다? A, B, C다. 세 개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하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자, 2번 거에다가 요 3번 거를 갖다가 요 시권 형태로 자, 묶어서 최종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P1은 이렇게 자, 그릴 때는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릴 거. 요 문제는 이제 두 개를 다 했어요. 2번과 3번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답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놨냐, P1을 A바로 묶음을 해놨네. 그렇죠? 요걸 해놨어, 요거. 자, 교재 답을 요걸 해놨다. 자, 아셨죠? 요 문제. 요거는 참고로 이제 기사에도 나오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 요것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시험을 같이 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기사학기사를. 그러니까 뭐 우리 자격이 되면 뭐 기사만 고집하지 마시고 산업기사도 같이 응시해서 일단 먼저 되는 걸로 먼저 하면 되는 거라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대전의 종류 3가지와 정전기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정전기라는 것은 이제 유전체, 전원체에서 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얘가 응축되어 있는, 모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전기를 갖다 방지하려면 일단 뭐예요? 자, 바로 부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도체를 쓰는 거죠? 도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전물체 차폐, 대전 주변의 습도를 높여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 자체가 부도체에 생기는 것 때문에 자, 도체 자, 이용하면 되는 거. 근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접지, 그죠? 예, 두 번째가 제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바로 습도를 높인다. 습도. 자, 요거는 이제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뭐냐면 오늘 습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습도의 평균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전기가 방지가 된다. 근데 자, 여기서는 2가지 접지 실시한다, 제전기 사용한다. 2가지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전기 대전의 종류. 정전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찰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유동에 의해서 흘러갔을 때, 떨어질 때, 뿜어 나올 때, 부서질 때, 자, 떨어질 때, 그죠? 직화, 유도, 교반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대전의 종류 자, 3가지하고 대책은 자, 요거는 뭐 일회성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전원 전압이 100V인 회로에 600W의 전기밥솥 1대, 350W의 전기 다리미 1대, 150W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하여 자, 사용되는 모든 부하의 역률이 1이라고 할 때 이 회로에 연결된 자, 10A 고리 표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에 지금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게 I는 자,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P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600W짜리의 전기밥솥이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0W짜리의 다리미가 1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0W짜리의 텔레비전이 1대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은 지금 100V예요. 100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죠. 역률. 그러면 전류가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11A의 전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 규정이에요. 과거 규정에서는 저압에서의 과전류 차단기 표준은 전격 전류의 1.1배에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지금 바뀌었죠. 자, 바뀜으로써 여기 4A 초과하고 16A 미만의 저압용 과전류 차단기 이 표준은 전격 전류의 1.5배에 견디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전격 전류가 지금 10A 전류가 흐를 텐데 구리 퓨즈의 지금 전격은 10A이고
과전류 지금 이 부하전류는 11A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1.5배까지는 견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는 용단되지 않는다. 용단된다.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이 해설집 보시게 되면 바뀐 규정에 대한 불용단과 용단의 배수의 전류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문제 8번이에요. 380V 10kW의 삼상 전열기가 수변전실 배전반에서 50m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이 계곡에 배전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의 규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삼상 사선식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전선의 굵기는 전압강을 이용한 1002에 대한 17.8Li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전압강화, 그다음에 선로에서의 길이, 자 전류 I가 될 겁니다. 세 가지의 미지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I다, 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미터예요? 50m예요. 50m. 50m 떨어진 부분이고 전류 I는 킬로와트가 됐기 때문에 자, 3상이니까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380V가 될 것이며 역류는 지금 전열기이기 때문에 전열기는 역률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을 자,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그 전류 자체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 15.19가 나왔습니다. 15.19. 19A가 흐른다. 그러면 두 가지는 우리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전압강화죠. 전압강화는 지금 380V인데 380V라고 하는 것은 저압이죠. 저압으로 수정하는 경우에 전압강화에서는 조명일 때는 전압강화가 3% 이하가 되도록 그 외적인 것은 5%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기준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전압강화라는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게 조명인지 조명이 아닌 그 외의 부분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조명이라면 3% 이하가 되도록 또는 그 외적인 거는 5%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압강화는 380V는 성간 전압이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성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220V가 돼야 되겠죠. 220. 선생님 220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380V이지만 380V에 대한 루트 3배가 상전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전압이 되겠죠. 대지전압. 거기에 얼마? 0.05 5%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17.8 곱하기 50 곱하기 15.19를 자 1000 곱하기 220 곱하기 0.05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1.23 스퀘어가 나왔어요. 1.23 스퀘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고로 자 표에 이거 얼마짜리 선정합니까? 1.5 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선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8번 문제였습니다. 자, 뭘부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 풀어야 될지 우선은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먼저 써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9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검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단 반드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활용하여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에요. 자, 현장 시공이 완료가 됐어요. 현장 시공이 완료가 됐으니 시공 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합니다. 자, 시공 점검표 시험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누가 검사 요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누가 시공자가 시공 관리 책임자한테 우리가 자,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 관리 책임자는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감리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검사 요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자, 감리원이 현장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검사 결과 통보를 하는데 그때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맡으라는 얘기고,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 자, 공정 착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여기는 검사 요청서 제출과 감리원 현장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감리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감리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지침서마다 또는 뭐 기출 문제마다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답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신 분들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오는 것마다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시퀀스 문제네요. 아래 논리회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출력식 질을 간소하시오 해서 간소 과정 표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 A, B, C가 여기는 뭐예요? 자, AND죠. 그러니까 자, 일단 G는 A, B, C.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입력 5하네요. 자, 플러스 A, B, C 바죠? A, B, C 바. 자, 플러스 A, B 바 C. A, B 바 C가 된다. 자, 요렇게 됐으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 기준해서 요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통되는 걸. 자,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A, B, C를 한 번 더 더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2개 쓰나 3개 쓰나 4개 쓰나 하나는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논리회로 해서. 자, 그다음이니까 요거 묶어주면 A, B에다가 C 플러스 C 바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는 뭐가 됩니까? A, C에다가 B 바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A, B가 나오죠. 요거 1이니까. 자,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A, C가 나옵니다. 따라서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군요. 자, 간소화 과정, 그 다음에 Z 이렇게 써놨어요. G.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 회로를 갖다 그리시오. 요거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시퀀스 회로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A에다가 자,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A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B. 이쪽은 C. 자, 요렇게. 접속점은 이제 점 찍어 놓고 자, 요렇게 그리시면 자, 끝나죠. 네,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에요. 저하 케이블 회로에 누전점 후크온미터. 지금 후크온미터를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한 거죠. 후크온미터로 탐지하려고 한다. 당 강물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저압 3상 4선식 선로에 합성 전류를 후크온미터로 아래 그림과 같이 측정하였다. 부하 측에서 누전이 없는 경우 후크온미터의 지시값은 몇 암페어를 지시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선은 RS T상이에요. L1, L2, L3가 되겠죠. L1, L2, L3이고 중성선이 있습니다. 자, 3상 4선식이에요. 3상 4선식. 3상 4선식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된 거겠죠. 여기는 R, S, T 또는 L1, L2, L3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성선이 있어요. 뉴트럴 선이. 우리가 Y결선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평형 3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형 3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평형 3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세 상의 전류를 다 합쳐봤어.
I 플러스 IB 플러스 IC. 자, 그러면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세 상의 전류의 합은 얼마가 된다? 아니, 그렇지. 0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0과 같다. 그러면 후코미터의 지식값이 얼마예요? 0A가 되겠죠. 누전이 없는 경우니까 0A가 된다. 자, 이제 다른 곳에는 누전이 없고 여기 G 지점에서 3A 전류가 누전되면 S 지점. 자, S 지점에서 후코미터를 검출 전류는 자, S 지점에서의 후코미터의 검출 전류는 몇 암페어가 검출되고 자, K 지점에서의 후코미터의 검출 전류는 몇 암페어가 검출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변전소에서 수용과가 하나가 있어요. 수용과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수용과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수용과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자, 이 부분에서의 지금 G 지점에서 요 수용과에서 지금 이 G 지점에서 누설 전류가 3A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A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3A 전류가. 그러면 S 지점에서는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니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를까요? 3A 전류, 이 누전된 3A 전류가 그대로 측정이 될 것이고 여기 수용과 2번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여기 수용과 3번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A 전류가 이 라인에서는 흐르지만 수용과 2와 수용과 3에서는 3A 전류가 흐르진 않겠죠. 그래서 K 지점에서 검출된 전류의 값은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0A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이 S 지점에서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3A 전류가 흐르겠죠.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 방향만 잘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12번이에요. 단상 컴패시터 세개를 성간전압 3300V 주파수 60Hz의 선로에 델타로 접속하여 60kVA가 되도록 하려면 컴패시터 한 개의 정전 용량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 구하시오.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의 단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컴패시터의 용량을 지금 구하는 문제예요. Y결선이 되는 거죠. Y결선이. 그럼 보시자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충전 전류를 구해 보시면 됩니다. 충전 전류. 그럼 충전 전류 IC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전압 2가 되고요. 또는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되니까 오메가 C 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00V예요. 단상입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것은 3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Q는 3배의 2의 IC가 돼서 3배의 오메가 C 2의 자승 킬로볼트 암페어만큼 자, 용량이 만들어질 거예요. 충전 용량이 되겠죠. 이때 델타 결선이다 보니까 세 번째 델타 결선의 특징은 선이나 상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때 충전 용량 Q도 어떻게 돼요? 3배 오메가 C 2의 자승으로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값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자, 그 C는 3배 곱하기 2파이 F가 될 것이고 오메가는 2파이 F가 될 거니까 곱하기 2의 자승이 될 것이며 Q가 될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에 6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6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자 60 곱하기 전압 자체가 3300이에요. 3300의 제곱 곱하기 10의 6승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4.87이 나와요. 4.87 마이크로 페럿의 정전 용량이 필요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공식을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볼지,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3번 뭐예요? 50Hz 설계된 3당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60Hz에 사용할 경우에 다음 요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치를 갖다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무브화 전류인데, 무브화 전류는 이제 주파수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50에서 60으로 올라가서, 자, 그 주파수가 올라갔으니까 무브화 전류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6분의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온도 상승에 관한 건데요. 자, 이 온도 상승에 관한 거는 마찬가지로 주파수에 자, 반비례하겠죠.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대입하니까 50에다가 60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6분의 5. 자, 감소. 이것도 감소. 그 다음에 속도. 속도라는 것은 1-슬립에다가 P분의 120 것처럼 주파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속도는. 그죠? 자, 따라서 50에서 60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5분의 6으로 어때요?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냉각이 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빨리 도니까. 그 다음에 속도가 떨어져야지 천천히 도니까 온도가 상승하겠죠. 자, 따라서 온도 상승과 속도에 관련된 거는 자, 바로 뭐가 다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제 지속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이제 그림 같은 철골 공장에 백열등의 전반 조명을 할 때 평균 조도로 200을 얻기 위한 광원의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한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자를 이용하여 다음 강문에 답하면서 순차적으로 구하도록 한다. 자, 조건, 천장 벽면의 반사율. 자, 반사율은 30%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광원은 천장면화 1m에 부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장면화. 천장 높이는 9m다. 그러니까 자, 천장의 높이가 얘가 9m짜리인데 9m인데 여기다가 자, 1m 직하에다가 자, 등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m가 되겠죠. 자, 요 8m가 바로 이제 등고가 되는 거죠. 감강 부상률은 이제 보수 상태를 양호로 한다. 감강 부상률은 양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배강은 이제 직접 조명이다. 직접 조명이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는 금속, 반사가 직부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도는 얼마로? 자, 200 녹수로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도면이에요. 자, 등수가 지금 4, 8, 2, 32, 32등이네요. 그쵸? 32개, 50m에 자, 25에서 자, 32등이 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32개. 그러면 특별한 수치 없으면 요것도 5m씩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5m씩 하면은 이제 35고, 그렇죠? 6m 하면은 40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6, 7, 40이고, 7m. 그 다음에 8m로 하면은 48, 그죠? 8m 간격, 8, 48.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간격하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것은 이제 요 벽시하고 등기구죠. 거기서 이제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맞춰가지고 나중에 뭐 요 A, B 자 치수를 갖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는 50m 나오고 얘는 25m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참고 자료가 실지수 분류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실리도표. 가로하고 이제 세로인데 h분의 y, h분의 x예요. 자, 그러면 xy 값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상에서 자, 요 가로가 50, 세로 25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가로가 50이야, 얘가. 50에다가
H는 자, 8이죠. 그 다음에 세로는 25. 자, 25에다가 얘는 자, 8이다. 이렇게 해서 치수 나눠가지고 요거를 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요거 얼마 나올까요? 자, 68은 48이니까 6점 얼마 나오겠네. 그죠? 6점, 68, 48에다가 22이고, 자, 8이 16이니까 6.2 정도. 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3.1 정도. 그죠? 대략적으로 약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한 6.2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1 정도 요 정도 된단 말이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선을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걷더니 아, 여기서 2가 만나네. 이렇게 해서 찾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자, 표 2 조명률 표에서 자, 조명률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벽하고 천장 반사가 둘 다 30이라고 했어요. 30. 그렇죠? 그럼 얘도 30이고 얘도 30이다. 그러면 끝에서 자, 두 번째 라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접등이고, 그렇죠? 간접등이고, 그 다음에 직접등이잖아요, 우리 쓰는 게. 자, 직접 조명이죠? 직접 조명이고, 형광등 아니고, 그 다음에 전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감광무상률은 양호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양호야. 맨 앞에 있는 게 양호야. 그러면 전구면은 얘가 1.3이죠. 그렇죠? 1.3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실지수 값을 일단 계산해야지 여기서 뭐 찾을 거 아니야. 그죠? 실지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자, 표 3. 전등의 용량에 따른 광속이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광원의 높이는 몇 메타이냐? 자, 광원 높이는 이제 층고에서 자, 직하 1m를 빼주면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층고 9m에서 자, 1m 빼준 8m. 그죠? 답이 그래서 8m가 된다. 자, 두 번째 실지수의 기호와 실지수 구하시오. 그러면 실지수 누움 인덱스를 갖다 산출하려면 h의 x 플러스 y에다가 xy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는 뭐 8, 그 다음에 50에다가 얘가 25, 그 다음 50 곱하기 25.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실지수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자, 2.08 나왔어. 2.08. 2.08. 그러면 표에 찾아야죠. 자, 표 1번에 실지수가 2.08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네. 그죠? 요거. 요사이. 자, 지울까요? 1.75에서 2.25 사이를 요거를 자, 뭐로 본다? 2.0으로 본다는 얘기죠? 2.0으로.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자, 어떻게 쓰셔야 돼요? 실지수의 기호. 자, 기호는 2고요. 2고. 그 다음에 실지수는 자, 2.0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호죠? 기호. 그 다음에 실지수 값. 자, 2.08은 계산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3번. 조명률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조명률. 그 조명률 값은 이제 우리가 조도를 실지수를 2.0 값을 찾았잖아요. 요거죠, 요거? 자, 2.0 값 찾았어. 자, 쭉 따라갑니다. 끝에서 두 번째 거라 요거네, 요거. 여기만 나네. 그러면 47%가 자, 뭐가 된다? 조명률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률은 47%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쵸? 예, 그 값을 자, 물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광보상률. 물어본 게 감광보상률은 아까 찾았잖아요. 양호 1.3이다. 그죠? 자, 1.3을 선정을 했다. 자, 5번 전광속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전체 광속 구하시오. 그럼 전광속 갖다 구하려면은 기본식이 어떻게 됩니까? NF가 되겠죠. NF. 이거는 U분의 DA. 뭐 EA 지수 상관없어요. 조명률 구했죠? 47%, 0.47. 그 다음에 감광무상률은 1.3이고요. 자, 면적은 50에 25고, 조도를 200으로 한대요. 자, 요걸 갖다 구하면 이제 촌광속이 나옵니다. 자,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 69만 1000.
69만 1000. 그 다음에 489점, 36. 자, 노멘 이렇게 되겠군요. 자, 요게 전체 광속이에요. 그 다음 전등 한 등의 광속. 자, 한 등의 광속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그림에서 32등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를 갖다가 뭐로 32로 나눠주면 한 등의 광속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보니까 21,609.04. 21,609.04. 자, 노멘이다. 자, 일곱 번째, 전등 한 등의 용량 선정하시오. 자, 요거 선정하려면은, 요거 있네. 표 3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표 3에서 21,600이니까, 21,600이면은 요게 해당되는 요거. 그쵸? 요기니까 얼마짜리? 1000W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그 답은 1000W가 되겠습니다. 표 3에서. 그렇게. 그죠? 자, 요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7번까지 구해서 7번까지. 자,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자, 직접일 때는 이제 등 간격이 1.3h 이하가 되는 거예요. 1.3h 이하. 자, 그렇다면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서 S가 1.3이거든요. 1.3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10.4m까지 10.4m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벽을 쓰지 않을 때는 2분의 h지 않습니까? 2분의 8이니까 자, 여기는 4m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가능하겠군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자, 7m씩 하면은 이제 7749. 그죠? 너무 가깝잖아, 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6.5씩 하면은 얘가 얼마야? 7535에다가 6740이니까 7535에다가 6740이면 45.5. 45.5. 6.5씩. 그러면 여기서 이제 4.5가 나오죠. 4.5가 나오면 이거 갖다 반으로 나눠주면은 2로 나눠주면은 자, 2.25가 되겠네. 그죠? 2.25. 여기가 2.25. 여기가 2.25. 그 다음 6.5씩. 그죠? 6.5씩 하고. 자, 여기를 또 6.5 하면은 6.5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 하면 어떻게 돼요? 3, 5, 15에 3, 6, 18이니까 자, 19.5가 되죠. 19.5. 그렇죠? 그러니까 25에서 19.5를 갖다 빼면은 자, 5.5가 될 거 아니야. 그죠? 5.5. 그러면은 자, 여기는 6.5씩 하고 나머지 5.5를 갖다 반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27, 24, 25씩 2.75씩 2.75씩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를 갖다가 간격을 6.5로 잡았다 그러면 저기는 2.25, 이쪽은 2.75.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요걸 갖다 이제 똑같이 잡아놨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맞춰서 잡아야 되니까. 자, 7m 잡았다 그러면 만약에 요 7 잡았다. 7m. 37, 20에다가 4니까 2m 잡으면 그죠? 요거는 자, 25가 되고 그 얘 7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7. 자, 7 잡았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7, 7, 49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0.5, 얘가 0.5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A, B, C, D에서 이런 식으로 자, 배치하는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중에 구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위쪽이 50m, 이쪽은 25m 이런 식으로 해서 총량만 맞으면 되고 그거하고 요거 10.4 이하, 4m 이하 그죠? 요거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를 A, B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구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 A, B, C, D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겠죠. A, B고 얘가 C고 얘가 D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값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했던 A, B 값을 갖다 구하시고 그러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자, 그런 부분이다. 예, 계산을 여러 번 해서 자, 수치를 맞는 수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어쨌든 14번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찾아서 실지수 등급 찾는 거 있었죠? 자, 그런 문제도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5번이에요. 자, 송전 용량이 5,000kV 암페어인 설비가 있을 때 공급 가능한 용량은 부하용률 80%에서는 4,000kW까지예요. 유효 전력이요. 자, 여기서 부하용률을 95%로 개선하는 경우 개선 전에 비해서 공급 가능한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우선은 지금 변압계 용량이 5,000kVA이고 이 역률이 지금 얼마냐면 0.8이에요. 0.8이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란 얘기입니까? 4,000kW의 유효 전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변압기의 용량이 변함없이 역률을 95%로 개선을 시켰어요. 이렇게 개선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의 뭐가 유효 전력이 늘어나잖아요. 유효 전력이. 그럼 이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이 유효 전력은 자, 이 증가된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효 전력은 전체 유효 전력을 구해서 이 4,000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PA의 코사인 세타 2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A의 코사인 세타 2는 PA는 그대로 용량은 5,000이 될 것이고 자, 역률이 95%니까 자, 5,000 곱하기 0.95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750kW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4,750kW가 되니 4,750에서 4,000을 빼니까 유효 전력이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750kW만큼 유효 전력이 더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6번 봅니다. 다음 가론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임의의 면에서 한 점의 조도는 광원의 광도 입사각 세타 코사인에 비례하고 거리적의 반비례한다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광원이 여기 있고요. 자, 이만큼 떨어진 이 지점.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요. 그죠? 바닥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자, 바로 벽체가 되겠습니다. 벽체. 여기가 벽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향하는 조도가 있고, 이렇게 향하는 조도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향하는 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도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향하는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 하고, 이렇게 향하는 조도를 수평면 조도, 이렇게 향하는 조도를 갖다가 수직면 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광도 I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법선 조도라는 것은 자, EN이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떨어진 거리 R이라고 그래요. R자성분 I로 법선 조도를 이렇게 산출해요. 그러면 수평면 조도가 있겠죠? 수평면 조도. 자, EH는 R자승의 I에다가 자, 뭡니까? 이렇게 되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면 조도. 수직면 조도는 이제 바닥을 향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R 자승의 I에다가 이렇게 되는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 세타. 자, 따라서 공식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조도는 법선 조도,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00kVA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오전에는 역률이 85%로 오후에는 100%로 운전된다고 할 때 전일 효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때 철선과 지금 동선에 대한 값도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전일 효율,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효율은 내가 사용한 시간, 전일 효율이 내가 사용한 시간에 맞는 어떤 효율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력에다가 자,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손실에는 철손이 있어요. 철손 곱하기 24시간 플러스 동손이 되겠죠. 거기에 100분율 값입니다. 그러면 출력이에요. 그럼 출력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지 그 출력 값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력 값은 킬로와트니까 시간을 곱하면 킬로와트 아워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킬로와트 아워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200 곱하기 6시간이에요. 그러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역률을 곱해줘야 될 거란 얘기야. 0.8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시까지 자, 40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0.85 자, 플러스 오후 시간에는 역률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1 플러스 30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1 그러면 전체 킬로와트 아워 출력이 얼마가 나왔냐라고 봤더니 7860이 나왔습니다. 7860 킬로와트 아워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7860이 될 것이고 여기도 7860이 되겠죠. 거기에 철선을 보시자고요. 철선은 무부하. 그러니까 자 24시간 내내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철선은 6kW니까 6kW 곱하기 24 하시면 되겠죠. 6kW 곱하기 24. 자, 계산을 해보면 144가 나와요. 144kWh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44kWh가 될 것이고 동선이에요. 동선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선은 n분의 1의 자승에 대한 PC가 되겠죠. 그러면 부하율이죠. 이 부하율. 그러면 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전체 변압기 용량은 500인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6시간대 500에서 내가 지금 쓴 양은 200이에요. 200의 자승 곱하기 6이 되면 될 것이고 플러스 500을 공급해 줬는데 내가 쓴 양은 지금 400이야. 400의 자승 곱하기 6. 자, 플러스 그 다음에 500이죠. 500이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500이에요. 제곱 곱하기 6. 자, 플러스 500인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용량은 300이에요. 사용한 용량이 300이더라. 자, 거기에 자, 동선이 얼마입니까? 10kW예요. 10kW.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자, 129.6이 나와요. 129.6kWh가 나오더라. 그럼 여기는 129.6 자, 곱하기 100분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96.64%가 전일 효율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 철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에 생기는 손실이고 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 부하라고 하는 것 쓴 시간만큼 자, 동선을 곱해주면 킬로와트가 아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96.64%가 전일 효율 값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